자,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공간도형의 방정식 마지막 테마예요. 여러분들 구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할 건데, 구는 우리가 알고 있었던 원의 방정식에서 그대로 Z성분이 확장된, Z성분이 추가된 그런 도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받아들이기 쉬울 거예요. 일단 구라는 놈이 결정이 되고 싶으면, 역시 마찬가지로 구라는 놈이 결정이 되고 싶으면 여러분들 두 가지가 필요해. 구의 중심이 뭔지를 알아야겠죠? 구의 중심을 A, B, C라고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입체 도형이잖아. 그러니까 3D에서만 여러분들이 다룰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의 중심은 A, B, C로 표현을 해야겠지. 자, 그런 다음에 구라는 놈 역시 마찬가지예요. 중심에서부터 얼만큼 떨어져 있는 놈들의 모임이니. 그래서 이렇게 반지름을 결정을 해줘야 여러분들이 구가 결정이 되겠지. 구를 결정하는 방법은 중심과 반지름이 결정이 되면 된다. 자, 그런 다음에 이걸 만드는 방법은 이 위에 점 하나를 찍어요. X, Y, Z 이렇게 임의의 점을 하나 찍어주는 거지. 구 위에 임의의 점 X, Y, Z를 딱 찍어놓고 누구의 관계식만 세우면 끝나. X, Y, Z의 관계식만 세워주면 끝나네요. 이 점이 여기에 있건 여기에 있건 여기에 있건 여기에 있건 구 위에 어디에 있던 상관없이 언제나 중심에서부터 얼만큼 떨어져 있다. 그치? 반지름 R만큼 떨어져 있다. 이렇게 관계식을 세워주면 되니까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R이요. 이런 관계식을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대로 한번 써볼까요? X-A의 전체 제곱 플러스 Y-B의 전체 제곱 플러스 Z-C의 전체 제곱, 그놈에다가 무엇을 팍 씌운 것이, 루트를 씌운 것이 얼마요? R이요. 요렇게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을 통해서 X, Y, Z에 뭘 세울 수 있다? 관계식을 세울 수 있다. 근데 난 루트가 싫어. 그래서 양변을 뭐 할 거야? 제곱할 거죠? 양변을 제곱하면서 루트를 조심스럽게 벗겨줍니다. 그러면 아래 제곱이 되겠지. 여러분들 얘가 없을 때가 뭐야? 원의 방정식이죠? 얘 하나만 그대로 추가되면 뭐야? 구의 방정식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뭐 할 수 있다? 구의 방정식을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을 이용해서 유도할 수가 있고요. 이미 여러분들 원의 방정식을 배웠으니까 그대로 Z성분 하나만 추가시켜서 무엇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구의 방정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나 봐. 됐죠? 아주 구 간단한 얘기죠. 넘어갑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 구의 방정식을 얘처럼 뭘로 표현하지 않고, 그치? 구의 방정식을 그냥 우리가 알고 있었던 점으로 표현하지 않고요. 이번엔 뭘로 한번 표현을 해보고 싶냐면 벡터로 표현 한번 해보겠습니다. 벡터. 이름하여 구의 벡터 방정식이라고 쓸 거야. 구의 벡터 방정식. 자, 구의 벡터 방정식도 허벌스럽게 쉽습니다. 자, 구의 벡터 방정식은 이렇게 쓰면 돼. 어떤 점 P가 있는데 어떤 점 P가 있대요. 됐죠? 그리고 여기에 점 A를 꼭 찍을 거야. 그치? 점 P가 여기 이렇게 있는데 언제나 이 길이가 얼마? R을 유지한 상태에서 뭐 하고 싶냐면 이렇게 구를 만들고 싶은 거야.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쵸? 이렇게 구를 만들어주고 싶은 거야. 그럼 이것도 구잖아. 그치? 근데 이걸 요 P라는 점을 X, Y, Z라고 찍지 않고 이걸 다른 표현으로 구를 또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벡터 만들기입니다. 벡터. 야! 벡터. 이렇게 벡터를 만들 거야. 노란색 벡터 보입니까? 노란색 벡터. 점 P가 어디에 있건 상관없이 언제나 A에서 출발해서 P로 가는, A에서 출발해서 P로 가는, A에서 출발해서 P로 가는 이 벡터의 크기는 얼마로 일정하다? 그렇지. R로 일정하다. 이렇게 구의 방정식을 아까처럼 식으로 표현한 건데 뭘로 이번에? 벡터를 이용한 벡터 방정식으로도 뭘 표현할 수가 있다? 구를 표현할 수가 있다. 따라서 그냥 이렇게만 써주면 여러분들이 해석하면 돼. A라는 점이 변하는 점인지 P라는 점이 변하는 점인지를 잘 생각해서 만약에 둘 중 하나가 그대로 픽스가 되어 있다면,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A가 지금 고정된 점이죠. A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P는 막 움직일 수 있는데 언제나 A에서부터 떨어진 거리, 즉 AP라는 벡터를 만들었을 때 그 벡터의 크기가 R을 유지하고 싶으면 어떤 도형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지. A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인 R인 9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걸 딱 보자마자 9다! 이러면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벡터 방정식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해석하는 방법이래요. 아주 쉽네. 그래서 이렇게 구의 방정식을 표현하는 또 다른 방법, 벡터 방정식으로 표현하는 또 다른 방법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 또 넘어갑니다, 이제. 이제 구라는 게, 어머, 미안합니다. 구라는 놈이 어떤 도형이 됐다는 걸 배웠으니까 이제 바로 다음 테마로 넘어가면 되겠죠. 구와 직선이 만날 때, 이번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직선도 배웠고 평면도 배웠고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구도 배웠지? 그러면 이제 짬뽕할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구와 직선이 만날 때의 상황이겠지. 자, 구와 직선이 만날 때 일단 여기에 구가 이렇게 있어.
됐죠? 그럼 직선이 이렇게 안 만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뭐 할 수도 있겠니? 이렇게 접할 수도 있겠고요.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괜찮아요? 일단 9라는 놈이 뭐냐면 중심이라는 성분을 가지고 있을 거야. A, B, C라는 이렇게 중심이라는 성분을 가지고 있을 거고 반지름의 길이를 편하게 R이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그럼 아주 간단한 얘기야. 여러분들이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랑 똑같아. 그대로 Z성분이 확장됐을 뿐이니까 이 점, 중심에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들을 비교해보면 되겠죠. 맞아? 만약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보다 크면 뭐야? 안 만나겠지. 저 직선 저 멀리 있다는 얘기죠. 괜찮아요? 만약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이랑 똑같다면 그러면 이러고 있다는 얘기지. 9에 직선이 뭐 하고 있다는 얘기야? 접하고 있다는 얘기죠. 괜찮아요? 만약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봤더니 그것이 반지름의 길이보다 한참 짧다면 그러면 뭐란 얘기야? 그렇죠. 9를 이렇게 두 점에서 뚫어주고 있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럼 문제에서는 보통 이거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9와 직선이 이렇게 안 만날 때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만약에 문제에서 출제를 한다면 뭐 나오겠니? 9 위를 움직이고 있는 점에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의 최소값, 뭐 최대값 이런 거 구하라고 나오겠죠. 그럼 아주 쉽네요. 이 길이 구한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를 한번 빼주면 최소 길이 나올 것이고. 맞죠? 점이 여기 있을 때. 괜찮나요? 그 다음에 주행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에다가 그대로 뭘 더하면 반지름의 길이를 더하면 가장 긴 길이가 나오겠지. 뭐 요 정도 문제가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응용을 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9와 직선이 접할 때요. 이것도 쉽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진짜로 구해야 돼. 공식 없이 여러분들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한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랑 똑같다 이러면 9와 직선이 접할 때의 상황을 여러분들이 문제 풀 수 있겠죠.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건 어떤 경우야? 이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제일 많이 나온다 봐.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나오는데 이 경우도 매우 쉽습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중심이 0,1,1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2루트인 9와 직선 2분의 x, y는 2분의 x는 y는 마이너스 z. 야, 이 둘이 만나. 이 둘의 만남을 지금부터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자고. 자, 이 직선의 이름은 2분의 x요. y요. 마이너스 z. 이 직선이 이렇게 있나 봐. 괜찮죠? 자, 그런 다음에 9라는 놈의 중심을 뭐라고 문제에서 줬냐면 0,1,1이라고 줬고. 됐죠? 반지름의 길이를 2루트 2라고 조심스럽게 세팅을 해보자고. 됐죠? 선생님 이게 두 점에서 만나는지 어떻게 알아요? 한번 해보면 되겠죠. 일단 이 직선 위에 임의의 점을 하나 찍을 거야. 자, 이 임의의 점을 찍는 방법은 는 t라고 놓고 찍어주면 되겠지. 그치? 찍는다. 2t, t, 마이너스 t.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런 다음에 점과 점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을 이용해서 이 최단 거리를 구해도 좋고. 맞아? 아니면 지금 여러분들이 구한 이 점을 무슨 점이라고 우기는 거야. 그렇지. 요 점에서 여기에 내린 수선의 발이라고 생각을 해도 좋죠. 우기는 거야, 그냥. 됐죠? 자, 그런 다음에 누구와? 여러분들이 방금 만들어낸 이 노란색 벡터와. 괜찮죠? 누가? 이 직선이 서로 뭐 하고 있다? 수직이다. 이걸 이용하면 되겠죠? 따라서 요 점과 이 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빠르게 노란색 벡터를 구하면 아무 데서나 아무 데 빼도 됩니다. 선생님이 화살표를 이렇게 만들었지만 그냥 아무 데서나 아무 데를 빼도 좋아요. 알겠죠? 아무 데서나 아무 데를 빼주면 2t, t-1, t-1이라는 이렇게 노란색 벡터를 여러분들이 만들어낼 수가 있어. 이 노란색 벡터와 누가 수직이다? 그렇지. 이 흰색 직선의 방향성을 그대로 가지고 오면 2, 1, 마일이 되겠죠. 이제 이 노란색과 이 파란색 두 놈을 뭐 했을 때? 내적했을 때 그 결과가 얼마다? 0이다. 이걸 외쳐주면 되겠죠. 왜? 여기가 수직이니까. 괜찮지? 그래서 두 놈을 시원하게 박박박 긁어볼까요? 시작! 4t 플러스 t 마이너스 1 플러스 t 플러스 1. 그 놈은 얼마다? 0이다. 요러면 되겠죠. 괜찮아요? 빠르게 퉁퉁퉁 계산하니까 6t. 어머, 6t는 그냥 뭐 나와? 0 나와버리죠? 따라서 t의 값이 얼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 0이라는 사실을 알아낼 수가 있네요. 됐죠? t의 값이 0일 때 t에다가 0을 콩콩콩 박으면 얘 얼마야? 0,0,0이죠? 그 0,0,0이라는 포인트가 바로 얘야. 얘가 0,0,0이래요. 됐죠? 괜찮나요? 이 포인트를 구해버린 거라고. 여기서부터 이 점에서부터 9의 중심에서부터 이 직선에 내린 수선의 발을 진짜로 구해버려야 됩니다. 아시겠지? 자, 그런 다음에 편하게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을 이용해서 이 길이를 한번 구해보면 루트 x차이제곱, y차이제곱, z차이제곱 빠르게 암산하면 루트 2 바로 나오죠? 괜찮아요? 자, 이 루트 2라는 놈이
반지름 2루트 2보다 길어요, 짧아요? 그치, 짧죠. 그러니까 점에서부터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보다 짧으니까 이 구와 이 직선은 서로 다른 몇 점에서? 두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괜찮아요? 자, 그러면 이 만남을 잘 생각해보면 아주 쉬운 얘기를 할 수 있어. 보통 이런 문제는 요 길이 구하라고 많이 나옵니다. 이 길이를 구하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무엇을 세팅할 수 있다? 반지름 2루트 2를 세팅할 수 있다. 됐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그대로 내리면 이게 수직이 되면서 마치 얘가 원에서의 현이랑 똑같은 성질을 갖고 있겠죠? 그대로 현을 수직 이등분하는 것처럼 구를 뚫고 지나가는 직선을 수직 이등분합니다. 알겠죠? 그대로 수직 이등분을 해주니까 2대 1이죠? 얘가 2루트 2고 얘가 루트 2니까 2대 1지. 2대 1. 여기 봐 또. 그렇지. 여기가 60도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나머지 뭐 2대 1 대 루트 3에 의해서 얘가 얼마? 루트 6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문제에서 구하라는 이 길이는 얼마? 2루트 6이라는 사실까지 여러분들이 빠르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구와 직선이 만날 때는 무조건 직선을 알아야 돼요. 알겠죠? 구는 여러분들 방금 내가 너무 쉽게 설명하고 넘어갔잖아. 이렇게 쉬워. 근데 결국은 구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구와 직선 그리고 이제 배울 구와 평면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시겠죠? 구는 어떻게 보면 사이드 메뉴야. 알겠지? 직선이랑 평면을 여러분들이 완벽히 이해한 사람들은 지금 듣고 있는 이 개념이 엄청 쉬울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이번에 구와 뭐가 만난대? 평면이 만난대요. 똑같아. 구가 있다. 평면이 있는데 평면이 이렇게 안 만날 수도 있겠죠? 평면이 뭐 할 수도 있겠니? 이렇게 접할 수도 있겠죠. 이게 또 접하고 있는 거야. 됐죠?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평면이 구를 완전히 뚫어버릴 수도 있겠지. 자, 이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구의 중심이라는 게 존재하겠지. A, B, C. 구의 중심이라는 게 존재하고 구의 반지름 역시 존재할 겁니다. R이라. 됐나요? 그러면 얘는 좀 특별하죠? 점과 평면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이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그래서 점과 평면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을 이용해서 구의 중심에서부터 평면이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다 구할 수가 있어. 자, 그런 다음에 누구랑 비교해보면 반지름이랑 비교해보면 구와 평면이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아니면 접하는지를 여러분들이 다 판단할 수가 있다고요. 알겠죠?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 출제자라면 안 만나는 경우는 잘 나오지 않겠지. 그치? 한다면 접하는 경우가 뭐야?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이 나올 텐데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경우가 더 많아요. 알겠죠? 그래서 문제 한번 풀어볼 건데 뚫고 지나가는 경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만 풀어보자. 자, 문제에서 구와 평면이 만난대. 구와 평면이 만난다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구와 평면을 잘 보고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물론 선생님이 이거 지금 구와 평면이 뚫고 지나가는 경우를 여러분들이 예제로 준비했기 때문에 그냥 그림을 그릴 건데 원래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구의 중심이라는 게 있다면 반드시 구의 중심과 평면 사이의 거리를 먼저 구해봐야 됩니다. 구와 평면의 위치관계를 먼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누가 자식아 이 문제를 보자마자 누가 이렇게 그리고 앉아있냐고. 나는 지금 이 문제를 여러분들 예제로 갖고 왔으니까 이렇게 생겼다는 걸 알지만 여러분들이 문제를 봤을 때는 절대로 이 그림을 그냥 그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무조건 뭘 생각해서 구의 중심 1,1,1에서부터 어디까지? 평면까지의 거리를 먼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시겠죠? 자, 구의 중심에서부터 평면까지의 거리 구하는 공식은 루트 1제니까 얼마야? 3 됐죠?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1,1,1을 이 평면에다가 뭐 하면서? 박으면서 절대값 붙여야겠죠? 그런데 그냥 박으면 안 되고 얘가 일단 어떠한 형태가 돼야 돼? 그렇지. 도형의 방정식 는 0의 형태가 돼야 돼요. 한쪽으로 다 밀어버리고 는 0이 돼야 이제 점을 박으면서 절대값을 붙일 수가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1, 1, 1 박으면서 여기다가 절대값을 붙이면 얼마야? 마이너스 3인데 절대값을 붙이니까 이렇게 3이 되겠지. 따라서 얘 여러분 유리화해버리면 얼마? 루트 3이라는 점과 평면 사이의 거리가 구해진다고요. 요게 루트 3이래요. 괜찮나요? 선생님 그러면 그림이 이렇게 생기나요? 그렇지, 그림이 이렇게 생기겠지? 왜?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입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3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얘가 더 짧잖아요. 그래서 반지름이 더 길겠죠? 그래서 얘는 구를 뚫고 지나가는 평면이 될 것이다. 자, 여러분들 구와 평면이 만나잖아요? 그러면 뭐가 만들어지냐면 이렇게 자, 원이 만들어집니다. 오케이? 원이 만들어져. 구를 평면이 잘라버리면 거기에 무조건 뭐가 만들어진다? 원이 만들어진다야. 그러면 구와 평면을 만날 때의 상황을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잘 그렸으니까 이제 세팅하고 집에 갑니다. 이렇게 연결하면 이 길이는 언제나 구의 반지름이기 때문에 3이죠. 됐죠? 자, 그 상태에서 얘는 수직인 꼬챙이에요. 괜찮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연결을 해버리면 눈에 보이는 직각삼각형에 의해서 피타고라스를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요거 제곱에서 요거 제곱을 빼면 6인가요? 거기다가 루트를 씌우니까 루트 6이 되겠지.
따라서 이 빨간색 원은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인? 루트 6인 교원이 됩니다. 구와 평면이 만나서 생기는 교원이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교원은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인? 루트 6인 원이다. 우리 그 평면의 방정식 시간에 또 정확히 배우지 않았니? 요거 여기다가 내린 수선의 발 진짜로 구하는 거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죠? 점을 진짜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 구하는 게 가능하지? 그러면 외칠 수가 있다고. 어떻게? 요 놈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6인 이 평면 위의 원, 이렇게 정확히 말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게 구와 평면이 만날 때의 상황을 여러분들이 세팅하는 방법이야. 매우 쉽지? 앞에서 배워놨던 평면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면 이것도 아주 쉽게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다 했네. 이제 끝났어. 구는 좀 쉽죠? 이미 앞에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배웠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 구와 구가 만날 때입니다. 구와 구가 만날 때. 자, 구와 구가 만날 때는 뭐냐면 일단 여기에 조그만한 구 하나 만들 거고요. 여기에 커다란 구를 하나 만들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죠? 이렇게 구가 안 만날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구와 구가 안 만나는 경우는 어떻게 푸는 거야? 중심과 중심을 연결해요. 됐죠? 그렇게 중심과 중심을 연결한 이 길이가 이 조그만한 반지름과 커다란 반지름의 합보다 뭐하면, 그치? 길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와 구를 만나잖아요? 무조건 중심과 중심을 연결해서 긴 선을 하나 만드는 거야. 그런 다음에 반지름과 반지름을 세팅해 놓고 뭘로 비교합니까? 그렇지. 눈으로 비교하는 거지, 눈으로. 맞아? 빨간색과 파란색을 더해봤자 노란색이 안 되네. 이걸 식으로 쓰면 돼요. 알겠죠?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빨간색과 파란색을 더한 것보다 더 기네. 이렇게 식으로 쓰면 된다고. 알겠지? 선생님, 그러면 구와 구가 이렇게 안 만날 때도 있지만 구와 구가 접할 때는 어떻게 해요? 또 해볼까요? 구와 구가 접할 때? 조그마한 구가 있고요. 커다란 구가 있는데 이렇게 바깥쪽에서 왜 접하고 있다고요? 괜찮지? 그럼 당연히 중심이라는 게 있을 테니까 또 연결합니다. 노란색 길이. 중심과 중심을 연결한 노란색 길이는 짧은 파란색의 반지름과 긴 빨간색의 반지름, 요거까지 같이 세팅을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런 다음에 눈으로 이제 식을 만들면 되겠네요. 파란색과 빨간색을 더하면 노란색이랑 똑같다. 이렇게 식을 만들면 된단 말이야. 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외우는 게 아니야, 여러분. 구와 구와의 만남은 중심과 중심을 연결해서 긴 선을 하나 만들어주고 반지름까지 같이 세팅을 해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 다음에 뭘로? 눈으로 확인합니다. 이 관계식을. 파란색과 빨간색을 더한 건 노란색이요. 이렇게. 괜찮죠? 만약에 두 놈의 관계가 딱 맞아 떨어지면 두 구는 뭐 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렇지. 외접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선생님, 구가요, 이렇게 외접할 수도 있지만 내접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 내접 한번 해볼게요. 내접 됐죠? 지워야겠네. 됐나? 그러면 구의 중심과 중심을 꼭 연결해서 무슨 선을 만들어주고요? 이렇게 노란 선을 만들어주는 거야. 괜찮죠? 자, 그런 다음에 빨간색 선 어디 있어? 자, 빨간색 선은 이거지. 커다란 반지름의 길이. 가장 긴 거. 만들었죠? 그냥 파란색도 만들어주면 좋겠는데 조그만한 놈의 반지름은 자, 이렇게 되겠지. 괜찮아요? 그럼 자, 또 눈가리가 있으면 쳐다보는 거야. 가장 긴 거 누구야, 이번엔? 빨간색이지. 자, 빨간색은 파란색과 노란색을 더하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식을 만들어줄 수 있기만 하면 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렇게 보통 구와 구가 있으면 구가 안 만나는 경우 안 나와, 거의. 그치? 구가 이렇게 접하는 경우가 많이 나올 건데 구가 바깥쪽에서 접할 때와 이렇게 안쪽에서 접할 때는 여러분들이 길이를 3개 세팅해 놓고 관계식을 세우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외우면 안 된다고. 여러분들 뭐 이렇게 외접할 때는 반지름 더하기 반지름은 이거 길이 이렇게, 아니면 뭐 내접할 때는 반지름에서 이걸 빼면 이거, 이렇게 더한다 뺀다의 개념이 필요가 없어. 여러분들은 무조건 그림을 잘 그려놓고 가장 긴 길이가 짧은 거 2개를 뭐 한 거다? 더한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관계식을 세우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고 안 까먹는 방법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구와 구가 내접할 때 외접할 때는 꼭 반드시 옆에 모퉁이에다가 그림 그리고 길이를 세팅하고 식을 직접 만드세요. 아시겠죠? 평생을 안 까먹을 수 있으니까. 이게 바로 구와 구가 뭐 할 때야? 만날 때, 그리고 접할 때의 상황이 되겠지. 그런데 문제를 풀다 보면요, 가장 많이 나오는 상황이 이렇게 내접할 때와 외접할 때도 있지만 구와 구가 어떻게 할 때? 그렇지. 이런 식으로 서로가 서로를 뚫고 지나가 줄 때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거에 대한 테마가 바로 다음 테마야. 구와 구가 만나서 생기는 새로운 도형. 이렇게 돼 있지. 구와 구가 만나서 생기는 새로운 도형에 관련된 이야기를 잠깐만 해볼 거야. 알겠지? 선생님, 일단 구랑 구가 만나면요, 뭐가 만들어져요? 그렇지. 여기에 교원이 만들어집니다. 교원. 알겠죠? 원래는 이렇게 교원이 만들어져. 됐나요? 자, 지금부터 뭘 설명하고 싶냐면 커다란 구와
조그만한 구가 만나서 생기는 새로운 구를 만들고 싶다. 즉, 요 빨간색 원을 포함하는 또 다른 구를 하나 만들고 싶은 거야. 또 다른 구. 또 다른 구는 이렇게 생겼어요. 됐나요? 이 빨간색 원을 포함하는 또 다른 구. 빨간색 원을 포함하는 또 다른 구, 빨간색 구를 하나 크게 그렸다고. 그치? 자, 이때 이 빨간색 구를 만드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이미 배웠어. 어디서 배웠냐면, 이런 거 본 적 있나? 여기다가 해볼게요. 여기에 어떤 곡선이 있어. 얘를 이렇게 써보자. 평면상에서. 자, 이게 어떤 도형의 방정식이에요. 어떻게 한 거냐면, x랑 y에 관한 관계식인데 는 0이라고 했다는 건 한쪽으로 밀어서 는 0의 형태를 그냥 만든 것 뿐이야.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어떤 도형을 하나 만들 건데 이 도형은 역시 마찬가지로 x랑 y의 관계식인 또 다른 도형 하나가 보이는 거.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뭘 찍을 거냐면 교점을 하나 찍을 거야. 됐죠? 이 두 도형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도형은 됐지? 기억납니까? 이 두 놈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도형을 만드는 방법은 어떻게 만들었지? F라는 식과 반드시 이걸 쓰고 싶으면 는 0이라고 다 만들어 놔야 돼요. 그쵸? 그 다음에 G라는 식. 그 두 놈을 더하긴 더하는데 둘 중 하나에다가 무엇을 주고 K라는 놈을 주고 는 뭐라고 놔야 돼? 0이라고 놓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맞아? 두 도형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도형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근데 단 이 방법은 제약 조건이 엄청나게 많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직선이고 이거 직선이야. 그럼 얘는 직선밖에 만들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 얘 2차식이고 얘 2차식이야. 그럼 얘는 2차식 이하만 만들 수 있어요. 2차식 이하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얘네들보다 더 복잡한 도형, 새로운 도형을 만드는데 더 복잡도가 높은 도형을 만들 수 없어. 얘네 두 놈보다 복잡도가 낮은 거. 그러니까 간단하게 예를 들면 직선이면 직선밖에 못 만들어요. 괜찮죠? 얘가 2차식이고 2차식이면 얘는 뭐야? 2차식 이하밖에 못 만들어. 1차식 만들 수 있어요. 2차식과 2차식을 가지고 1차식은 만들 수 있어. 그거보다 더 단순한 복잡도를 가지고 있는 이 도형, 새로운 도형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지만 얘가 만약에 2차 곡선이고 얘도 2차 곡선인데 갑자기 얘가 4차 곡선이야. 그럴 수 있어 없어? 없다고요. 복잡도를 더 높이는 곡선은 만들 수가 없고 이 두 놈보다 더 간단한 놈들만 만들 수 있대. 그러면 이건 가능하잖아. 얘네들이 동급의 도형을 만드는 것도 가능하지. 동급의 도형을 만드는 건 가능하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배웠어. 어디서? 원이랑 원 가지고 여러분들 그 원과 원이 만나서 생기는 교점, 두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도형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원의 방정식 아주 옛날에 배웠습니다. 맞아? 그걸 그대로 확장시킨 게 바로 구와 구가 만나서 생기는 새로운 도형이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되겠죠. 자, 지금 이거 이해되지? 이게 이해가 됐다면 그대로 한번 이걸 어디다가 요 구와 구가 만나서 생기는 새로운 도형 여기다가 그대로 적용을 시켜보자고. 자, 그러면 이 조그만한 구라는 놈은 요거거든. 그치? 는 0의 형태가 돼 있네요. 그 다음에 커다란 구는 뭐야? 커다란 구는 얘거든? 역시 는 0의 형태가 돼 있네요. 그러면 얘네 두 놈의 교원을 지나는, 그치? 요 교원을 지나는 새로운 구. 그치? 이 새로운 구를 만드는 방법은 이 공식을 그대로 적용시키면 됩니다. 따라서 커다란 놈, 액제, 와제, 다 쓰고 있으니까 힘드네. 플러스 AX, B와 CZ, 풀 D. 거기다가 더하는 거예요. 무엇을? K를 준 다음에 더하는 거지. 안 쓸래요. 아유, 정말. 이걸 그대로 여기다가 쓰면 되겠지. 괜찮나요? 그런 다음에 는 뭐라고? 0이라고 외치면 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고 났더니만 얘들아, 봐봐. 요거 대문자 ABC는, ABCD는, D는. 여기 대문자 ABCD는 내가 지금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ABCD라고 한 거지 문제에 나와요. 됐죠? 같은 원리로 요 뒤에는 요거 소문자 ABCD도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저렇게 쓴 거지 나옵니다. 괜찮아? 그러면 여러분들 요렇게 만든 이 방정식에 모르는 거 몇 개야? 모르는 거 딱 K 하나거든. 요것만 구하면 되거든. 알겠지? 그래서 문제에서 두 구를 지나는 새로운 구를 구할 때 반드시 점 하나를 줍니다. 이렇게. 빨간색 구가 새로운 어떤 점을 지나줘야 된다 라고 문제에서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점을 X, Y, Z에다가 차곡차곡 쳐박았을 때 이 식이 성립하는 그런 K를 여러분들이 구하면 돼요. 알겠죠? 그 K를 구해서 그 K 자리에다가 K를 집어넣은 다음에 이쁘게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면 바로 구와 구가 만나서 생기는 새로운 구, 그 구를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대로 바로 다음 테마로 넘어갈까요? 얍! 문제가 변하지 않았어. 근데 구와 구가 만나서 생기는 새로운 도형 두 번째입니다.
이번엔 뭐냐면 똑같은 구야. 커다란 구와 조그만한 구가 만나서 이번에는 평면을 만들어 보겠대요. 오케이? 구와 구가 만나서 생기는 새로운 평면이요. 자, 이걸로 갑니다. 잘 봐요. 이번에 빨간색 구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커다란 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일단 구와 구가 만나면 뭐가 만들어지냐면 이렇게 교원이 만들어지죠. 됐죠? 이 교원을 포함하고 있는 이번에 뭘 만들겠다는 얘기야. 그렇지. 이렇게 평면을 만들어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괜찮아요? 이번엔 평면을 한번 만들어 볼 거야. 됐지? 그럼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구와 구가 만나서 생기는 새로운 평면 역시 아까 설명했던 이 원리를 그대로 쓸 수 있어. 자, 구라는 건 2차 곡선이에요. 3차원에서의 2차 곡선. 그 다음에 얘도 3차원에서의 2차 곡선이지. 그러면 구라는 놈은 지금 이게 Z성분이 하나가 추가된 거죠.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로 Z성분이 하나가 추가가 된대요. 그럼 여기도 똑같아. 여기도 그냥 Z성분이 하나가 추가된 거고, 여기도 X성분이 하나가 Z성분이 하나가 추가가 된 거죠. 이렇게. 괜찮아? 는 0이라고 놓고 방정식을 하나 만들어낼 수가 있다. 이게 두 도형이 만나서 생기는 새로운 도형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봐봐. 이거 지금 3차원에서의 2차식, 2차식, 2차식이고 3차원에서의 2차식, 2차식, 2차식이지. 근데 여러분들이 만들 평면은 뭐야? 그렇지. X도 1차, Y도 1차, Z도 1차지. 얘네들은 2차식들이고 얘네들도 2차식인데 결과가 뭐가 돼야 돼? 그렇지. X도 1차, Y도 1차, Z도 1차가 돼야 되죠. 얘네들이 2차인데 1차 만들 수 있다고 했어, 없다고 했어? 있다고 했지. 더 복잡한 건 못 만들지만 더 단순화되어 있는 건 만들 수 있다고 했잖아. 그래서 지금부터 뭘 만들 때도, 이 평면을 만들 때도 역시 이 공식을 그대로 적용시킬 수가 있어.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2차식과 2차식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어야 돼? 그치? 1차식을 만들어야 돼. 근데 이걸 그대로 쓰고 싶은데 얘가 몇 차식이 돼야 된다고요? 1차식이 돼야 돼. 그럼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만약에 K가 3이잖아요? 그럼 2차식과 2차식을 더해서 여전히 2차식이라고. 만약에 K가 2분의 1이잖아요? 그럼 2차식과 2차식을 더해서 여전히 2차식이라고. 근데 2차식과 2차식을 더해서 해야 돼. 평면, 즉 1차, 1차, 1차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죠. 이때의 K는 뭘 수밖에 없어. 그렇지. 마이너스 1이 되는 방법밖에 없어. 됐죠? 그래서 두 구를 그냥 뭐 해주는 개념이야. 빼주는 개념입니다. 구와 구가 만나서 생기는 새로운 평면을 만들 때는 한쪽 구에서 다른 쪽 구를 아무렇게나 빼주기만 하면 돼. 왜? 그렇게 해야지만 2차에서 2차를 빼면서 2차가 다 날아갈 수가 있어. 그래서 평면이 될 가능성이 이만큼이라도 생긴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9에서 9를 빼면 그대로 뭐가 만들어지니까? 평면이 만들어져. 1차식이 만들어지니까 지금 이 경우에서는 그냥 뭐 하면 됩니까? 9에서 9를 빼주면 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9와 9가 만나서 생기는 새로운 도형을 만날 때는 두 구를 더하면 돼. 더하긴 더하는데 둘 중 하나에다가 무엇을 준다? K를 줘서 두 놈을 더한 다음에 는 0이라고 외치면 된다고요. 그런데 9를 만들 때는 점을 하나 줘서 K를 구하도록 하지만 이렇게 평면을 만들 때는 K의 값이 마이너스 1로 그냥 결정이 돼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9에서 9를 빼서 1차식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두 가지의 개념, 두 가지의 새로운 도형을 기억을 하고 계셔야 합니다. 됐죠? 다 했어요. 진짜 끝났네요. 자, 이제 마지막 개념인데 이제 가장 많이 나온다고 해서 선생님이 곰발바닥이라고 이 개념을 이렇게 쓰는데 이 곰발바닥 이거 한번 풀어볼 테니까 잘 봐요. 이쁘죠? 곰발바닥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걸 곰발바닥이라고 부르는데 곰발바닥 문제를 딱 만나면 여러분들이 몇 가지만 좀 세팅을 하면 돼. 세팅하는 방법이 참 쉬우니까 한번 잘 보세요. 일단 이 그림이 어떤 모양이냐면 이거야. 이 반지름을 그냥 선생님이 쓸게요. 커다란 구의 반지름을 3이라고 할 거야. 그 다음에 이 조그만한 구의 반지름 얘를 1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얘네들 다 반지름의 길이가 1이고요. 이 커다란 구의 반지름은 3이야. 그리고 여기 평면 보이죠? 지금 평면에 얘네들이 놓여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네들이 다 지금 뭐 하고 있다는 얘기야? 이 모든 도형들이 다 서로 접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바닥에 큰 구와 조그만한 구 3개가 다 다닥다닥 붙어 있는 상황. 이걸 잘 보면 곰발바닥처럼 생겼다고 해서 선생님이 곰발바닥이라고 부르고 있어.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러면 이 곰발바닥 문제를 만났을 때는 여러분들이 뷰를 좀 다르게 해서 보면 돼요. 여러 가지 뷰를 좀 써야 되는데 이 복잡한 그림을 한꺼번에 생각하지 말고 일단은 첫 번째 뷰. 옆에서 잘 쳐다봅니다. 옆에서 잘 쳐다보면 조그만한 구와 커다란 구가 여러분 눈에 이렇게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구 하나와 구 하나만 보는 거야. 알겠지? 선생님 조그마한 거 3개인데요. 아니 조그마한 거 하나만 보자고. 조그마한 거 하나와 커다란 구 하나만 봅니다. 알겠죠? 그런 다음에 전부 다 세팅할 거야. 수직.
수직. 접하고 있으니까 수직이겠죠. 맞아? 점과 점을 연결해서 뭘 만들어? 구와 구가 외접할 때의 상황이니까 중심과 중심을 연결해주면 되겠지.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런 다음에 길이 한번 세팅해볼까요? 반지름의 길이가 1이었고요. 반지름의 길이가 3이었네. 그러면 이 반지름의 이 길이는 얼마야? 4가 되겠지. 괜찮아? 그래 놓고 나서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이렇게 보조선 하나를 딱 만들어주는 순간 여기도 같이 수직이겠지. 괜찮죠? 그러면 3이라는 길이에서 1이라는 길이를 제거시키고 났으니까 이 길이가 얼마가 되겠나? 2가 되겠죠? 그럼 피타고라스 또는 삼각비에서 2대1 대 루트 3이니까 이 길이가 2 루트 3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냅니다. 이게 바로 옆에서 잘 쳐다보는 사이드 뷰예요. 이 곰발바닥 문제를 만나면 일단 이걸 세팅을 해놔야 돼. 알겠지? 자, 그런 다음에 이번엔 어디서 바라볼 거냐면 위에서 바라볼 거야. 어디서 바라볼 거라고요? 위에서 바라볼 거야. 근데 위에서 바라볼 때도 또 잘 봐야 된다. 이게 위에서 바라보면 아이들이 이렇게 실수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위에서 보면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애들이 느껴요. 위에서 보면. 근데 그렇지 않아. 왜냐하면 얘 자체가 구가 크기 때문에 이 조그만한 구들이 커다란 구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죠. 밑으로. 오케이? 그럼 위에서 그대로 쳐다봤을 때 이 조그만한 구는 원처럼 안 보입니다. 얘네 둘은 묻히지 않아. 이걸 위에서 보면 얘네 둘은 묻히지 않아요. 크기가 똑같았기 때문에 이렇게 접하는 것처럼 보이거든? 그런데 이 조그만한 구와 커다란 구는 이렇게 접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커다란 구가 조그만한 구를 이렇게 먹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이렇게 먹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됐죠? 이게 바로 위에서 정확히 보는 스카이뷰예요. 진짜 말 그대로 진짜 곰발바닥이지.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런 다음에 세팅을 한번 할 거야. 위에서 보는 그림 세팅. 중심 있겠죠? 중심 있겠죠? 중심 있겠죠? 중심 있겠죠? 연결합니다. 쫙쫙 연결합니다. 얘네들 쫙쫙 연결해. 자, 이 빨간색의 길이가 과연 뭐였을까? 그렇지. 요거예요. 요 길입니다. 위에서 쳐다봤을 때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는 마치 뭐처럼 보여? 2루트 3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걸 2루트 3이라고 여러분들이 조심스럽게 세팅하면 돼요. 알겠죠? 선생님, 이 길이 세 개 다 똑같나요? 그렇지, 인마 자식아, 다 똑같겠지. 다 똑같아요. 빵빵빵. 됐죠? 그런 다음에 진짜 마지막 길이 요것만 세팅하면 집에 갈 수 있어. 요거. 짜자자자자자. 이거 연결하면 됩니다. 자, 이거 연결하니까 얼마야? 자, 이 길이는 1이고 이 길이는 1이죠. 이건 왜곡된 현상이 아니야. 그냥 우리 눈에 길이가 얼마로 보이겠니? 2로 보이겠지. 그래서 얘가 2가 되겠지. 같은 원리로 요렇게 연결해도 얘가 뭐가 되겠니? 자, 이렇게 2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옆에서 잘 쳐다본 사이드 뷰와 위에서 잘 쳐다본 스카이 뷰, 이 두 개만 여러분들이 정확히 세팅할 수 있으면 문제를 응용해서 풀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의 그림만 그려놓고도 곰발바닥은 완전히 개박살 냈다고 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가 이제 구의 방정식의 핵심 테마였대요. 직선, 평면, 구 순서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 구는 결국은 무엇이다? 직선과 평면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만 풀 수 있는 어떤 사이드 메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요. 직선과 평면을 완전히 개박살 내서 여러분 공간도형의 방정식을 정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오랜 시간 듣느라 고생했어. 오늘은 여기까지.